오늘은 7장 호수의 이산화탄소와 pH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pH가 하나의 챕터로 묶여 있는데 그 이유는 호수의 pH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주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물속의 CO2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또 CO2 평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CO2가 물에 들어가서 어떠한 그 해리 현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의 CO2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환경학적 또는 생태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CO2는 다른 기체와는 좀 달리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이온이 되면은 이온은 그 물의 강력한 그 극성 공유 결합에 당기는, 정전기적으로 당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휘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된 다음에는 물에서 안정된 상태로 오래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칼리니티라는 것이 있는데, 알칼리니티는 뭐냐면 그 산이나 알칼리가 들어왔을 때 pH의 변화를 막는, 그걸 완충하는 역할입니다. 그 완충하는 역할, 그러니까 pH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을 막아주는 완충하는 역할을 바로 이 CO2가 합니다. 그래서 CO2가 많으면은 이 완충 능력이 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그 pH는 CO2가 많으면은 pH는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호수의 pH를 좌우하는데 이 CO2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챕터를 그 CO2와 pH를 하나의 챕터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CO2가 pH를 변화시키는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을 많이 하면 CO2가 고갈돼서 pH가 상승합니다. pH가 9를 넘어가는 일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CO2가 pH하고 연관되어서 호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CO2는 어디서 오는가? CO2의 근원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서 옵니다. 대기 중에는 그런데 CO2가 조금밖에 없죠. 조금밖에 없는데 물 속에는 CO2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에 잘 녹는 기체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그 CO2의 대부분이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는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물에 잘 녹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하수와 토양 속에는 CO2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낙엽이 떨어져서 분해가 되죠. 그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그 산소를 생성하고 CO2를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져서 분해가 될 때는 CO2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토양 표면에 낙엽이 떨어져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거기에는 그 CO2가 많아요. 그 빗물이 그 낙엽층을 통과해서 지하로 들어갈 때는 CO2를 많이 함유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는 일반적으로 CO2가 많다. 그 다음에 암석도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암석 중에서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성분은 CO2와 칼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칼슘 하나와 CO2 한 분자가 결합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CO2가 침전이 되어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반대로 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지대에서 또 빗물이 스며들어가면은 그 CO2가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가면 석회암이 용해됩니다. 그래서 석회암지대에 가면은 물속에 CO2가 많아요. 특히 그 석회암지대의 지하수에는 CO2가 아주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생성되는 것은 이 수중 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을 산화시키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유기물을 분해시키고 나서 그 CO2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O2는 외부에서 대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토양 속에서 나오는 것, 지하수 이런 것이 있고 암석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수중에 생물이 만들어내는 것, 이런 다양한 근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O2는 수중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 CO2의 해리 평형이 CO2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원인이 됩니다. 제일 먼저 CO2가 물에 용해되면 수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화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물이 CO2와 결합해서 탄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CO2 상태로 있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CO2가 그대로 확산해 들어온 것입니다. 형태의 변화가 없죠. 형태의 변화가 없이 대기 중에 CO2가 들어와서 있는 그런 상태를 free CO2, 자유 CO2라고 부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조류가 광합성을 할 때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이 free CO2입니다. 이 free 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다른 형태보다 free CO2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결합이 돼서 H2CO3가 되면 이것은 카보닉 애시드, 탄산이라고 부릅니다. 탄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되는 것이죠. 이 탄산은 해리가 됩니다. 해리가 한 번 되고 또 두 번 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해리가 되면은 바이카보네이트라는 이온이 됩니다.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또 한 번 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을 프로톤을 두 개를 만들고 그 탄산 이온이 됩니다. 카보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평형을 보면은 이 왼쪽에는 프로톤이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프로톤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톤 농도에 따라서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즉 이 수소이온 농도가 낮을 때는 왼쪽으로 평형이 주로 이동을 합니다.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들의 농도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쪽의 농도가 많아지면은 왼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 이 왼쪽의 분자의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유 CO2, 프리 CO2와 카보닉 애시드의 농도가 좀 높아지고 중성에서는 탄산수소 이온 정도로 존재하고 알칼리성이 되면은 이 수소 이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탄산 이온, 카보네이트 이온으로 많이 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그 CO2가 들어오면은 대기 중에서부터 들어오면은 수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해리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쭉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들어온 CO2는 물속에 들어와서 수화되고 그 다음에 탄산수소 이온이 되고 탄산 이온이 되고 이런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CO2의 총량이 증가하면은 CO2가 증가하면 CO2가 들어와서 이 방향으로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프로톤이 증가하고 pH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성이 되는 거죠. 대체로 그 지하수에는 CO2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산성이 되고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CO2가 감소해가지고 CO2가 감소하면 이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톤이 감소하고 pH가 올라간다. 그래서 pH가 얼마냐 하는 것을 주로 이 CO2가 결정한다는 거죠. 즉 CO2가 많아지면은 이 여기 프로톤이 많이 생겨서 pH가 낮아지고 CO2가 줄어들면은 전체적으로 이 농도가 다 낮아져요. 그 프로톤 농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그 pH가 상승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중에 들어간 CO2는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pH에 따라서 이 존재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평형이 이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런데 여기서 free CO2와 탄산은 이것은 거의 구분을 하질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에서도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구분할 수가 없고 생물이 이용하는 데에도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free CO2와 탄산을 합쳐서 이것을 free CO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O2 평형에서 free CO2라고 하면은 이 CO2로 있는 것과 탄산으로 존재하는 것 두 개를 합친 것을 free CO2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자, 이렇게 그 CO2의 존재 형태가 pH에 따라서 달라지고 들어오는 물질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평형이 이동하는 거죠. 자, 산이 유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산이 유입하면 앞에 본 평형에서 이 프로톤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톤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형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탄산에서 탄산 수소 이온이 되고 free CO2가 되고, 그러니까 산이 유입하면은 free CO2가 많아집니다. free CO2가 많아져요. 그래서 산성 조건 pH가 한 5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산성에서 거의 물 속에 있는 CO2는 free CO2로 존재한다. 반대로 알칼리가 유입하면은 평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알칼리가 유입하면은 이 프로톤이 자꾸 줄어드니까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 분자의 존재 비율이 오른쪽 형태의 존재 비율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free CO2가 줄어들고 이 바이카보네이트와 카보네이트 쪽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free CO2가 감소한다는 것이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 free CO2가 감소한다는 것이 생태학적으로도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물속에 식물 플랑크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남조류, 규조류, 녹조류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free CO2가 줄어들었을 때 유리한 종이 남조류입니다. 규조류나 녹조류는 free CO2를 좋아해요. 그래서 free CO2가 줄어들면 성장이 좀 더뎌집니다. 광합성이 느려지죠. 그래서 pH가 많이 올라가거나 해서 free CO2가 줄어들면 남조류에 유익한 그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대체로 알칼리성에서는 카보네이트가 존재하는데 중성에서는 주로 바이카보네이트로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이카보네이트가 한 90% 정도 되고 free CO2가 한 10% 정도, 이 정도가 존재하는 것이 이제 보통 정상적인 그 중성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탄산은 그 해리 평형상수를 다 구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해리의 평형상수라는 것은 그 해리가 되지 않은 산하고 해리가 된 결과물, 산물하고의 분자의 농도 비례입니다. 이 농도 B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개가 있으면 여기 10개가 있는 이런 정도의 비율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또 pH 종류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 비율이 유지된다. 이게 이제 평형입니다. 첫 번째 해리 평형을 보면은 아래 분모에 해리되지 않은 산이 있죠. 산은 뭐냐면은 탄산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탄산과 free CO2는 거의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이나 곧바로 CO2가 탄산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탄산으로 볼 수도 있고 free CO2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묶어서 탄산으로 본 것이죠. free CO2와 탄산을 합쳐서 탄산이라고 보고 이 탄산과 탄산이 해리된 바이카보네이트 또
수소이온 농도의 B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값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10의 마이너스 7승, 6승, 7승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굉장히 작은 그 승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죠.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은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은 이게 6이 되는 겁니다. pk.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이런 형태로 바뀌고, 마이너스 로그를 기호로 p라고 스몰 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pk1이라고 고칠 수 있고, 또 수소이온 농도의 이 마이너스 로그를 pH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건 pH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일 pH와 pK1이 같을 때 여기 보면은 pK1이 있고 여기 pH가 있죠. 이 pK1과 pH가 같을 때, 즉 pH가 요 pK1과 같은 수준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결국 이 뒤에 있는 텀이 0이 됩니다. 이 로그 텀이 0이라는 것은 요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1이라는 뜻이죠. 여기 1이라는 뜻은 뭐냐면 해리되지 않은 산과 해리된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가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괄호 안의 값이 1이 되는 거죠. 이 해리되지 않은 산과 바이카보네이트가 같다는 뜻은 뭐냐면 50%가 해리됐다는 뜻입니다. 50%는 해리되지 않은 탄산으로 존재하고 나머지 50%는 해리된 바이카보네이트로 존재하고, 보통 이 pK1이 한 6.4 정도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pH가 한 6.4가 되면은 pH가 pK1과 같죠. 그러면은 이때 50%가 해리된다. 즉, 그 탄산 프리 CO2가 반,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가 절반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약산의 해리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강산이 아니라 약산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탄산은 약산입니다. 약산이라는 것은 해리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 근처에서 한 50%밖에 해리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약한 산인 거예요. 이런 약산이 해리가 일부 되어 있을 때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면은 산과 알칼리 양쪽에 대해서 이것을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가집니다. 완충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산도 완충할 수 있고 중화할 수 있고 알칼리도 중화할 수 있는 그런 완충 능력을 가진다는 거죠. 자, 앞에서 pH가 pK1과 같은 6.4일 경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50% 해리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호수의 pH를 보면은 대략 한 7.4 근처 됩니다. 높은 경우는 한 8.5 정도 되고 중성인 하천이나 호수에서는 한 7.5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7.4를 가정을 하면, 즉 pH가 pK1보다 1 정도 더 높을 때, 즉 pK1이 6.4니까 pH가 7.4 됐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6.4하고 7.4이면은 요 로그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요 부분이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이 되니까 이 프리 CO2의 10배가 바이카보네이트 농도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프리 CO2와 탄산과 바이카보네이트가 10대 1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10대 1의 비율로. 그러니까 10대 1이니까 11분의 10이 해리가 된 거죠. 11분의 10이 해리 됐고
11분의 1이 해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분의 1이니까 바이카보네이트가 한 91% 정도 되고 카보닉 애시드는 한 11분의 1이니까 9% 정도 해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성인 호수에서 CO2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중성인 호수에서 CO2는 바이카보네이트가 90%다는 거죠. 바이카보네이트가 90%고 프리 CO2는 한 10% 정도 되는 이런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의 CO2는 정상적인 중성 호수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그 pH가 달라질 때에 이 첫 번째 해리 K1이 어떻게 해리되는가, 또 pH가 한 10을 넘어가면은 두 번째 해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두 번째 해리에서도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때 이 이산화탄소의 존재 비를 앞서 보여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O2 농도와 이 프리 CO2와 알칼리니티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뒤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책에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물속의 CO2 농도를 계산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알칼리니티를 측정해서 CO2 농도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호수에서 광합성을 적게 한 오전과 광합성을 많이 한 오후 CO2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오전에는 CO2가 좀 많다가 오후가 되면 CO2가 줄어듭니다. 이때 이산화탄소의 존재 형태 B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산화탄소 챕터의 첫 시간으로 CO2의 평형, 물속에서 일어나는 CO2 평형, 존재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